스타5 대 한돌, 신진서 구단과의 최종국입니다. 오늘 이상훈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막강한 AI가 등장했습니다. 연이어 최강 프로기사 4명이 무릎을 꿇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판 알파고가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이 한돌이 한국 프로기사, 최정상 프로기사 4명과 대국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모두 승리를 거뒀거든요. 오늘 최후의 보루 신진서 선수가 나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에 대국을 했던 박정환 구단은 자신과 기풍이 비슷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과 기풍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고 약간 겸손하게 본인이 실력을 조금 더 키운다면 이 한돌과 비슷한 어떤 수준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한돌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하지만 신진서 선수가 이 4번의 대국을 모두 다 이제 보면서 네.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세돌 선수가 알파고에게 이제 모두가 다 포기한 4국에서 또 첫 승을 거뒀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신진서 선수가 한돌을 상대로 마지막 5국에서 승리를 또 거머쥘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의 첫 승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한돌의 5연승일지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한돌의 출시 1주년 기념으로 이번 대회가 창설됐습니다. 국내 랭킹 1위부터 5위까지 프로기사와 릴레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한돌은 NHN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한 게임 바둑에 들어가면 이 한돌과 직접 대국도 해볼 수 있고요. 또 복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 번쯤 들어가셔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민준, 이동훈, 그리고 김지석 선수와 박정환 선수까지 차례로 패를 했습니다. 신진서 구단만 남았어요. 네, 앞서 4명의 정말 쟁쟁한 한국 최고의 기사들이 이 한돌을 상대로 대국을 펼쳤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 신진서 선수만 남았습니다. 네, 오늘 대국은 40분에 30초 읽기 3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7집 반입니다. 네, 1국은 신민준 선수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유일한 100번이었었는데요. 아쉽게 패배로 끝났죠? 네, 한돌이 막강한 저력을 보여줬고요. 사실 첫 대국을 둘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돌이라는 AI 자체가 약간 생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민준 선수로서도 약간 생소한 상태에서 대국을 치렀고 내용적으로도 좀 완패에 가까웠어요. 네, 하지만 차례로 이동훈, 김지석, 박정환 이 선수들이 차례로 대국을 했는데 갈수록 대국 내용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 프로들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번 신진서 선수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특이할 만한 것이 덤이 7집 반의 대국인데 네. 지금 이동훈, 김지석, 박정환 마지막 신진서까지 모두 내가 흙으로 대국을 펼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사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흙으로 대국을 펼쳤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국이 진행될 때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신진서 선수는 2000년생입니다. 2018년 삼성화재배 8강, 그리고 제1회 대회 천부배의 준우승을 차지했었는데, 사실 첫 결승전이었기 때문에 또 이목이 집중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4강에서 좀 탈락을 하다가 처음으로 세계대회 결승을 올랐는데요. 하지만 천여회 선수에게 아쉽게 패했고 또 가장 최근에 올해 초에 벌어졌던 백령배에서는 커제 선수에게 패하면서 네. 2연속 준우승을 거뒀거든요. 과연 신진서 선수가 이 아픔을 어떻게 덜어내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한돌은 2017년 12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한 게임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인공지능인데요. 이 2018년 12월에는 비공식 대국이었지만 프로기사를 상대로 7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전 4승을 포함해서요. 이영구 프로도 비공식으로 한돌과 대국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네 4번의 대국을 펼쳤는데 4번의 대국 모두 본인의 말로는 무참히 깨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완패였다는 거군요. 한돌의 기량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네. 네, 이제 최종국만 남았습니다. 신진서 선수도 좀 감회가 새롭고 또 앞서 대결을 펼쳤던 프로기사 4명이 모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기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기고 싶을 거고요. 또한 4명이 둔 바둑을 아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한돌의 약점을 또 하나 발견해서 네. 오늘 멋지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국전에 신진서 구단의 임전 소감을 듣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소감,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도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계신지 모르고 좀 많이 준비를 안 하고 왔는데 약간 당황스럽고 좀 바둑을 더 열심히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서 펼쳐진 대결에서 박정환 구단이 졌어요. 그 바둑을 보셨을 때 한돌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약점 이런 것들 좀 파악하셨나요? 우선 스타일, 약간 인공지능 스타일이 좀 많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두텁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기량은 당연히 엄청 강한 걸로 알고 있고 좀 많이 좀 힘든 수가 될 것 같은데 더 좀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싶습니다. 신진서 구단하면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바둑으로 그 실력을 다졌다라고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할 것 같긴 한데, 박정환이나 이세돌 같은 같이 인간 대 인간으로 시합을 하는 것과 이제 온라인이죠. AI와 대결하는 것. 심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사람이랑 대국을 하면 그래도 좀 마음가짐에서나 항상 좀 할만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인공지능 대국할 때는 아무래도 좀 생각은 그래도 이긴다고 생각하고 대국하지만 좀 무의식 중에 약간 위축이 되는 그런 게 아무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더 좀 많이 준비했고요. 설마 벌써 자신이 없으신 건 아니신 거죠? 자신감이 아주 많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 위축되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한돌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2집 반을 한돌이 이길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신진서 구단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예상은 당연히 하기가 어렵고 그래도 좀 이 승리는 아니더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최대한 어려운 승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프로탑5 대 한돌, 그 마지막 대국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대국을 펼치고 있는데요. 신진서 구단의 흑번으로 대국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진서 구단 역시 사전에 내가 흑으로 두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피력했고요. 덤이 7집반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대국을 펼친다면 네. 아무래도 100번을 선호하게 됩니다. 신진서 선수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번 한돌과의 매치에서는 내가 흑을 잡고 뭔가 포석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서 임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4명의 선수들이 연속해서 내가 흑을 잡고 대국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피력했고요. 네. 다만 첫 번째 대국을 펼쳤던 신민준 선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돌의 실력이 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예. 뭔가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 당시 그때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충분히 한돌과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을 텐데 대국을 지속할수록 이 한돌의 막강함이 드러났고요. 네. 그 가운데서 신민준, 이동훈, 김지석, 박정환이라는 이 걸출한 한국의 선수들이 모두 승리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뭐 박정환 구단도 자신이 밝히기도 했고 뭔가 인공지능 같지 않은 스타일이다? 지금 방금 신진서 구단도 인터뷰에서 밝혔잖아요. 네. 박정환 구단은 자신의 기품과 비슷하다고도 했고요.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인공지능과 분명히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일 텐데 좀 이번 대국에서도 그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가장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한돌은 굉장히 정통파다. 아, 뭔가 그동안 우리가 본 적이 없던 수로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수였는데 그냥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두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수를 두지만 막상 직접 당하고 보니 굉장히 깝깝했다. 뭐 김지숙 선수도 이렇게 대국 후에 총평을 해줬고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좀 대중화되고 나서는 이제 알파고 이후에 많은 인공지능도 생겼고요. 인공지능과 대국하면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네. 인공지능 같다. 네. 이거는 사람과 두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뭔가 지금까지 대국을 했던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강한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가장 뭐 잘 설명할 수 있는 수식어는 정통파다. 네. 박정환 구단이 얘기했던 이 정통파다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고요. 과연 신진서 선수가 굉장히 변칙적이고 전투에 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이 전투력으로 한돌을 제압하려고 할 때 이 한돌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가 되겠고요. 네. 우선 초반의 진행은 신진서 선수가 준비한 포석은 양화점 포석이었고요. 결국 최근에 많이 두어지는 이곳에 나래일자 하나 걸쳐두고 3-3 들어가는 진행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곳의 변화도는 프로의 기보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신진서 선수로서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진행이고요. 이제 중앙으로 흑이 나릴자를 가자 백이 하나를 밀어두었거든요. 네, 근데 이 수는 사실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수는 아니에요. 이 수로는 오히려 그냥 벌린다거나 뭔가 이 흑의 건너붙임 약점이나 또는 이렇게 나와서 끊는 약점을 보는 수법을 남겨두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한돌은 그냥 막아서 이 흑이 받아주면 이 교환 자체로 괜찮다. 그때 벌려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자신의 약점을 돌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앞서 신진서 선수가 얘기했던 두터움, 이제 두터움이란 단어를 꺼냈는데요. 이것이 한돌의 두터움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신진서 선수가 뭐 인터뷰를 대국 전에 했는데요. 뭐 인상 깊었던 거는 굉장히 인터뷰를 잘한다. 뭐 이렇게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기자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앞서 서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긴장하는 내색 없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아무래도 세계대회라든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단련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계속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인터뷰 실력도 좋아진 것 같고요. 지금 신진서 선수가 고민하는 것은 네.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뻗어서 받거나 또 한 가지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입구자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고요. 입구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좌변 백돌에는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입구자로 돌이 있는 것이 백이 벌렸을 때 같이 다가와도요. 뭔가 돌 하나가 왼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백돌을 약간 압박하는 의미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대국은 뭐 결과를 떠나서 굉장히 내용적으로도 궁금하고 결과적으로도 궁금합니다. 네. 이 신진서 선수가 과연 얼마만큼의 준비를 해왔을까 이것도 기대가 되고 과연 한돌이 이 전투적인 기사를 맞아서 상대를 맞아서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도 궁금한 대목이고요. 네. 저는 저 밑에 보이는 대국장 화면에 자꾸 눈이 가는데 신진서 구단이 뭔가 이렇게 마우스를 잡으려고 하다가 좀 이렇게 말았어요. 네, 계속 조금 망설이고 있어요. 네. 마우스를 잡을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사실 신진서 선수가
만약 사람과 대국을 했다면 빠르게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초읽기에 먼저 상대가 몰려두게 하고 본인은 시간 공격하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신진서 구단의 스타일이죠. 네. 그런데 신진서 선수가 아무리 빨리 든다고 해도 이 AI보다 빨리 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AI에게는 시간이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시간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신진서 구단입니다. 네. 신진서 구단이 사전 인터뷰에서도 물론 실력적인 면도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지만 인공지능 앞에 서면 이제 자신감이 결여되는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준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사람 앞에서는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 인공지능 앞에 서게 되면 약간 자신감이 조금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 부분도 분명히 많은 준비를 했을 거고요. 네. 신진서 선수가 계속 고민을 하는 걸 보니 이 두 가지 말고 또 다른 수가 있나요? 우선 그쪽 방향으로 둬야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역시 늘었어요. 두 가지 중에서 한 군데인 뻗는 수를 선택했고요. 자, 사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한 수이지만 이 수도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한 줄 위로 가는 것이 저의 일감이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들은 약간 확실한 수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한돌도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한 발 아래로 가면서 확실하게 지켜두었고요. 자, 이제는 흙이 어디로 가는 게 보통일까요? 네, 지금은 1,000원의 나를자 이 자리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또는 이런 자리를 하나 물어봐서 하나 받아주면 이렇게 한 칸을 띄고요. 이 아래쪽 하변 백 모양을 바로 지우러 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둔다면 신진서 선수 스타일대로 뭔가 발 빠르게 한 번 더, 한 발 더 이렇게 네. 침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뭔가 한 칸보다는 방금 보여주신 네. 그 어깨 짚는 수가 신진서 구단에게 어울리긴 하네요. 네. 아무래도 좀 적극적인 바둑을 많이 구사하기 때문에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 자리를 그냥 이 점에 둬서요. 네. 백이 다가온다면 끊는 걸 노리는 겁니다. 아, 축은 안 되네요. 네,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축이 안 되고 끊는 수가 유력해지기 때문에 백은 이제 받아둬야 돼요. 흙이 다가오면 호구 쳐서 받아야 되는데 그때 어깨 짚어서 이 아래쪽을 깨는 그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3달 정도 전인가요? 네. 인공지능이 한참 출시되고 또 유행을 했잖아요. 이제 여러 나라에서 개발을 했고 네, 또 보급을 했죠. 네 보급이 되고 오픈이 됐는데 네. 그때 이제 정상급 프로 기사들이 유행한 게 있는데요. 이제 그 기사들이 정말 좋은 노트북을 하나씩 네, 구비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신재서 선수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그 노트북으로 인공지능 수법들을 굉장히 많이 습득을 했고 신진서 선수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서 본인 기량에도 발전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저도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식사를 같은 테이블에서 했었는데 정선에서 좀 덤을 받는 정도 자신이 늘었던 것 같고 앞으로 더 인공지능을 더 활용하면 그만큼 더 늘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의 실력에서 그 정도 늘은 거면 정말 많이 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정말 힘든 그런 발전이고요. 네. 본인이 그렇게 느낄 정도라면 분명히 이제 새로운 눈을 떴다. 바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일단 그만큼 인공지능 연구
신진서 선수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기억나는 게 신진서 선수가 인공지능을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망설이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전체적인 기사들이요. 근데 신진서 선수는 인공지능이랑은 같이 공부를 하는 거다. 또 복귀를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상됐던 자리보다는 다가 선수를 선택했는데요. 사실 백돌이 위에 있다면 다가서는 게 뭔가 큰 자리인데요. 지금은 아래로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둘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신진서 선수 실리에 민감하게 다가서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러자 바로 한돌도 붙여서 교환을 시켰습니다. 무난하게 둔다면 늘어서 둘 수가 있겠고요. 네. 좀 가볍게 둘 수는 없을까요? 여기서 늘지 않고 늘어뒀네요. 늘었어요. 아무래도 늘어둔 것은 이 자리를 역으로 당하게 되면 흙 모양이 워낙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AI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가장 승률 기대치가 높은 수를 선택하게 되죠. 이 장면에서 뻗는 수가 이 승률 기대치를 가장 높이는 한 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중앙을 날일자로 가기도 약간 부담될 수가 있겠어요. 나와 끊는 게 강력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뒤를 밀어주는 건 좋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백은 또 정리가 다 됐잖아요, 좌변이. 이 좌변 쪽은 안정적인 모습이고 네. 흙이 이곳에 쌓은 세력은 사실 무용지물이고요. 이 백의 힘차게 뻗은 모습은 상대 발전성을 이제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쎄요, 날일자 두지 못한다면 밀어서 둬야 됩니까? 이것 역시 백이 먼저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기 때문에 약간 기분이 나쁜데요. 네. 몇 수 두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좌하 쪽의 정석은 프로의 기보에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나왔던 연구가 다 되어 있는 정석인데 뭐 기분 탓일까요? 지금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곳 중앙에 행마를 하는 것보다는 늪목자로 행마를 했고요. 신진서 선수 생각은 이곳이 봉쇄가 다 된다면, 예를 들어 봉쇄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백을 압박해서 아직 백돌이 완벽한 완생은 아니다. 이 백을 조금 공략할 수 있다. 이런 네. 뜻으로 이 늪목자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좋은 감각으로 보이고요. 네, 그 자리는 급소입니다. 여기서는 늘어서 받는 게 정수고요. 이런 장면에서 젖혀서 받게 되면 여길 끊습니다. 그러면 단수 치고 두 점을 잡으려면은 막아야 막아야죠. 되는데요. 이 단수 한 방까지 당하고 이곳에 끝내기까지 당하게 되니까 일단 여기 머리 한 방 맞은 게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냥 뻗어서 두는 수가 고수의 수법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한돌이 지금 여기를 나갈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자리 나가면 역으로 이 날일자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한돌도 자기의 길을 갔고요. 버틴 거군요. 네, 이제는 신진서 선수도 글쎄요, 여기를 이렇게 봉쇄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백이 또 손 빼고 이런 식으로 큰 자리를 간다면 일단은 여기서 특별한 어떤 전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백 진영이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큰 자리를 간다면 이런 자리를 두면서 오히려 중앙 흑도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판을 운영해 나가도 오히려 상대편 쪽에서 백의 발전성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와, 확실히 천원이 좋은 자리였군요. 네. 뭔가 맛보기를 보는 듯 합니다. 네, 두터운 기풍인 한돌. 신진서 구단 과연 한돌을 맞아 어떤 초중반을 보여줄까요?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프로탑5와 한돌의 대결, 그 최종국입니다. 신진서 선수가 지금 한참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네. 한돌이 1000원 돈대까지 진행이 됐어요. 네, 흑이 신진서 선수가 그래도 이 자리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 한 칸을 띄어서 뭔가 이 하변 쪽을 견제하지 않으면 백이 정말 노골적으로 이런 식으로 키워가도요. 이 모양이 너무 커집니다. 네. 이제 하나만 더 놓이면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워낙 넓기 때문에 여전히 뒷맛은 노려볼 수 있지만 백돌이 오면 그만큼 위험해지죠. 지금 신진서 선수는 오히려 이런 자리를 먼저 물어봐서요. 받으면 이런 식으로 띄어서 근데 이렇게 두는 게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흙이 드는 게요? 네. 사실 이렇게 두는 게 이제 공격이 안 되거든요. 그냥 나가도.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그냥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곳에 뒷맛이 없다면 이곳에 백도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다면 네. 흙이 답답한 바둑이 벌써 됐는데요. 그렇다면 그 중앙으로 눈목자간 수가 좀 느슨해질까요? 거길 끊었어요? 거길 끊어요? 일단은 정말 생각지 못한 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일단 축장문은 네. 안 되는 거죠? 축장은 안 되는 거고요. 이 한 점을 잡을 수 없다. 이제 손쉽게 이 한 점을 제압할 수 없다. 이런 수가 있습니까? 한번 살펴본다면요. 단수 치면 나가고 이쪽으로 치는 것은 역시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형태에서 이곳으로 단수를 치는데요. 여길 나가고 이으면 막아서 두겠다. 저 치는 건 안 됩니다. 끊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에서 여기 한 점을 잡으면 신진서 선수는 이렇게 교환하고 잡으러 가는 걸 보는 뭐 이런 식으로 지켜둬서 공격을 이어가겠다? 글쎄요. 실전에는 한돌이 단수치고 두정단순 치지 않고 그냥 한 점 잡았고 그러자 밀어갔어요. 신진서 선수 생각은 이곳에서 흙이 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는 끊는 수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선뜻 떠올리기 어려운 네, 수인데요. 정말 떠올리기 힘든 수고 신진서 선수다운 어떤 기발한 창의적인 착상입니다. 여기 뻗어서 두면 부분적으로 백돌은 안에서는 못 살아 있어요. 이 아래쪽에서는요. 그러면 이곳에 탈출을 할 겁니다. 문제는 근데 탈출을 했을 때 이 돌이 공격이 크게 되느냐. 글쎄요. 백이 알기 쉽게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이러고 또 손을 뺍니까? 신진서 선수 생각은 오히려 흑돌이 엷었잖아요. 이 돌을 약간 엷은 돌로 생각을 하고 네. 이 자리는 단수치고 이렇게 선수를 할 여지를 남겨둬서 이 중앙 흑돌을 조금 두텁게 만들어 둔 뒤에 너무나도 두고 싶었던 이 한 칸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일단은 일리 있어 보이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로 중앙을 약간 돌봐둔 다음에 네. 큰 자리를 간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당장 뭔가 공격을 할 줄 알았어요. 네. 저도 뭔가 여기서 수를 낼 줄 알았는데요. 이것도 신진서 선수가 단수를 아꼈잖아요. 사실 이 단수는 아끼는 게 맞아요. 뭐 나중에 뻗어서 들 수도 있고 네. 그냥 이곳에 뻗어서 둘 수 있기 때문에 단수 치는 것보다는 아끼는 게 정수인데요. 그러자 한돌은 바로 상대가 두지 않은 자리를 뒀고요. 받아서 둔다면 들여다보고 이렇게 계속 흙을 추궁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받아야 되면 이거는 이 전체 흙돌이 그렇죠. 너무 무겁기 때문에 손을 뺐습니다. 일단 지금 백이 3점 잡는 것은 별것이 없다. 이미 뭐 임무를 다 했다 네. 이런 뜻이군요. 근데 사실 이 한 점을 그냥 끊어 잡혔잖아요. 그리고 3점도 잡히고 백은 완생이 되고 흙은 백집도 15집 가까운 집이 났기 때문에 글쎄요. 그냥 두텁게 잡아둘 수도 있어요. 한돌도 네. 손을 뺐습니다. 아무리 두터운 기풍이지만 거기 3점 잡는 것은 너무 발이 느리다 이렇게 본 거고요. 지금 붙였다는 것은 한돌은 이렇게 두거나 좀 더 확실하게 날일자 정도로 두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수라면 이곳을 협공해서 이 3점을 멀리서부터 공격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일단은 신진서 선수가 고마워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깨 짚어서 뭔가 난전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신진서 선수도 내키는 진행이고요.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두는 게 가장 일반적인 감각인데요. 네, 뒀어요. 좋습니다. 지금 이곳에 붙여둔 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데요. 이 는목자의 약점은 여기 입구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막을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붙임수로 인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막고 치받고요. 젖히고 끊고 이런 뒷맛이 있어요. 흙이 귀에서 이렇게 수를 내자고 하는 뒷맛이 있는데 이렇게 붙여둔 교환으로 인해서 중앙 쪽을 끼우면요. 흙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환격이네요. 네, 2점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뻗어서 두는 것도 뭐 돌파돼서 안 네.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붙여둔 수가 의미가 있는 수법이고요. 붙여뒀기 때문에 는목자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선 냉정하게 신진서 선수가 일단 꾹 참아둬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저는 우변을 벌려서 일단은 한번 한숨 고르고 이곳 하변 쪽은 상대가 한 수 더 지키기도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엿볼 줄로 알았는데 일단 빠르게 침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간 수는 손 뺐을 때 끊는 수를 보고 있죠. 아까 화점에 두는 수와 비슷한 맥락인 거죠?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이런 후속 수단이 있기 때문에 백이 받을 때 신진서 선수 이 수를 준비합니까? 아까 보여주셨는데 네. 지금 이 돌이 있으면 늘어서 싸우는 게 있기 때문에 한 칸 띄워두고 하지만 끼우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좀 수순이 길지만 늘었을 때 백이 받고요. 이 전투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게 아니라면 신진서 선수는 돋네요. 이게 아니라면 이런 곳에 붙여서 이 안에서 사는 안에서 잘 건데 들어오자 하는. 이게 살기도 힘들 뿐더러 뭐 폐가 돼서 산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자리 당하면요 또 곤마가 생기죠.
반대쪽이 또 얇아지니까요. 네. 역시 아까 보여주신 그 참고도대로 될 것 같은데요. 이겁니다. 이게 한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I인 거예요. 이게 사람은 생각을 못하는 수를 한돌은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여기서 손을 이거 뺀다는 건 빼는 생각은 이 사람은 아무도 못하죠. 이거는. 엄청 큰 자리 아닌가요? 네. 이게 뭐 집으로 크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두다가 만 느낌이잖아요. 상대가 뒀는데 네. 뭐 상대가 그냥 뭐 중앙에 어디 한서 둬서 손을 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전투를 하자고 뭔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거기서 그냥 보지도 않고 딴 데 간 거거든요. 네. 신진서 선수도 적잖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약간 놀라는 표정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네. 이건 놀랄 수밖에 없죠. 이곳의 변화를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역시 이곳의 이 흙의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끼우는 수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뻗었을 때 하나 보강이 필요합니다. 보강하면 이제 흙이 막아가서요. 이 전투 자체가 백도 이건 사실 자신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확실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결정을 짓지 않은 거군요. 네, 보류를 한 건데요. 이제 막는 수가 안 된다면 백의 또 다른 응수는 날일자가 있어요. 날일자를 두면 여기를 건너붙이고요. 건너붙여서 아까랑은 약간 다르죠. 아까는 이렇게 찔러져 있는 것과 비슷하게 공배가 차 있었는데 지금은 공배가 안 차 있기 때문에 한 칸 뛰면 끼우는 게 안 됩니다. 네. 막아서요. 이건 더 곤란하지 않나요? 네. 백이? 그래서 이제 흙의 수법이 이런 수법인데 흙이 노리는 수법이 이런 수법인데요. 그래도 손 빼는 건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이게 흙이 먼저 둬도 여기를 밀어서 두면 한 칸 띄어서 받겠다. 그래서 이 한 점은 제압할 수 있다. 네. 어차피 이 한 점 살려놓을 수는 없다. 이런 뜻이고요. 처음에 바둑 배울 때, 그 전에 있던 돌들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바둑이다. 네. 또 조화다. 이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네. 근데 얼핏 보기에도 눈목자를 둔 백이 뭔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인공지능은 그걸 선택을 한다는 거죠. 네. 왜냐면 그 전에 뒀던 수는 미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이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이제 그 전에 둔수의 뭐 체면이나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네.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가장 승리 확률이 높은 수를 찾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신진서 선수 얼굴이 빨개진 거 아니죠? 지금 조명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조명이 좀 어두운 것 같지 않나요? 대국장이? 눈이 아플 텐데. 네. 하지만 대국하는데 큰 지장이 없길 바라고요. 이 아래쪽을 지금 또 받았어요. 이 아래쪽을 선수도 안 뒀어요. 네,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입구자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한 점을 살릴 수는 있는데요. 이 정도라면 중앙을 백이 또 모양 좋게 두어서 이건 별거 없다. 별거 없다는 판단으로 네. 손을 뺀 거군요. 이런 뜻이고 또 가장 강수라면 여길 붙여야 돼요. 나를자의 그러니까 급소 같은 곳인데요. 여길 두면 치받습니다. 그러면 흙은 막아야 되는데 끊었을 때 이 싸움이 백이 유리한 겁니다. 지금 한돌의 생각은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두더라도 네. 이 흙돌도 못 살아있고 흙돌이 살아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아갔다고 본다면 여기 협공에서 둘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아니 서로 안 두고 있으니까 참 진짜 믿을 수가 없네요. 여기를 손을 뺀다. 저는 이제 이 형태는 기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형태는. 근데 여기를 둬놓고 손 빼는 경우 전 기부에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와, 진짜 이거를 날일자 걸치고 여길 벌립니까? 그러고 이제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무리하면 그거 응징해서
우세를 잡고 네. 그냥 무난하게 두면 여기는 그냥 뭐 이 정도의 자리인 것처럼 대국을 하고요. 정말 볼 때마다 새롭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저도 인공지능의 수법들을 또 보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서 손을 뺄 줄은 몰랐어요. 인공지능이 손 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네. 약간 애매한 자리. 뭐 기분으로는 좀 받아둬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받아도 큰 탈 없는 자리는 대부분 손을 뺍니다. 근데 여기서 상대가 입구자를 왔는데 손을 뺀다? 이제 사람의 심리로는 뭐 간통당하는 느낌도 네. 들고요. 여기 눈목자도 쓸 때는 여기 크게 집을 지어서 뭔가 바둑을 두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네요, 진짜. 그러니까 한돌에겐 놀라운 게 아니죠, 전혀. 사람에게만 놀라운 거죠. 네. 근데 일단 신진서 선수도 좀 생각을 하다가 그 자리를 이 첫 수는 안 뒀어요. 네. 네, 지금 갈지. 네. 어쩔지 여기를 모르겠네요. 어떻게 둘지 아마 생각을 계속하고 있을 텐데요. 뚜렷한 수가 잘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강수는 여기가 맞아요. 붙이는 것. 여길 젖히면 그때 건너 붙여서요. 근데 이것도 한돌의 계산 속에 있습니까? 이어서 이거는 흙이 또 별거 없네요. 귀를 잡았는데도요? 네, 귀를 잡았는데 문제는 한 수를 손 빼고 이 진행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또 백도 상단에 뒀으니까요. 네, 한 수가 상변에 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성과로는 흙이 만족할 수가 없고요. 그렇군요. 여길 붙이면 이제 치받는 게 아니라 젖혀서 둔다는 뜻이네요. 건너붙이는 게 아니라 끊는 것은 뻗어서 이 싸움은 좀 부담돼요. 여기 뚫는 정도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흙이 별것이 없고 네. 결국은 붙이고 여길 뻗어서 있고 이런 싸움이 되는데 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3-3의 약점이 있지만 이 자리를 백이 맞게 되면 이제 부분적인 수상전은 약간 백도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길 끼우는 게 있어요. 그러면 2점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받아야 되고요. 여길 끊어갑니다. 그럼 이때 이 2점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안 되겠죠. 이 중앙 씌움 당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백의 수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붙이는 거를 쉽게 못 두고 있고요. 신진서 선수가 평소에 대국을 하면 전 세계에서 딱 한 명보다 제한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게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중국의 커제 구단이죠. 아무리 신진서 선수가 속개로 둔다고 한들 커제의 속사포를 이제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보통 오늘 세계대회에서 제한 시간을 다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네. 뭐 2시간, 3시간 바둑이 대다수인데 1시간 남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다반사일 정도로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대국하는 대회면 다른 대국 관전하고. 네, 자기들 차례 아니라 상대가 네. 장구하고 있을 때는 일어나서 장구하는데 결국 예, 그러니까 붙이진 못했어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돌의 이 예상도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한 칸까지 뛰면은 저도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상도를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실전에 이렇게 등장한다면 한돌의 생각과 같은 네. 생각을 하신 거죠? 뭐 흑백 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과연 거길 또 안 뛸 수도 있어요. 한돌은. 한돌 안 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살펴보니까 막는 게 선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를 붙이고요. 그냥 뻗기만 해도 넘어가는 게 있네요. 반대로 한 칸을 띄웠습니다. 반대로 한 칸. 와.
이수도 이제 두텁게 하면서 우변도 보는 건가요? 네, 이수는 이제 중앙을 보강하는 의미도 있고요. 이수로 인해서 이제 흙이 보강을 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이제 이 정도가 보통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한돌은 이곳의 중앙 한 칸 띄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단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물론 아직 집균형이 경계선이 지어지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만 본다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집을 보면요. 이 아래쪽에 10집 이곳은 한 3집 봐야 될까요? 13집 이곳 좌변 쪽에 10집 23집 27집에 덤이 있습니다. 백은 흙은 16 14 그럼 30집이죠. 30집 대 26 일단 흙도 나쁘진 않은데요. 바둑이 집으로 밀리지 않나요? 네, 이곳 모양이 최소한 10집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가 사실 약간 쑥스러웠을 거예요. 신진서 선수도 이 입구자 행마를 하는 게 약간은 쑥스러운 느낌도 있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막상 두고 보니 100집은 일단 다 깨졌거든요. 사실 아래쪽을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서 그렇지 만약에 흑돌이 여기 오고 백이 뭐 다른 큰 자리를 가서 이곳까지 침투가 가능하다면 100집은 조금 더 줄어듭니다. 막아서 받는 게 잘 안 되거든요. 네. 흙이 맛이 충분히 나쁘긴 하네요. 네, 살기 때문에 자 일단 한돌의 수법을 감탄은 했는데 형세의 유불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형세 판단에서 이제 고려하지 않았던 게 여기 흑돌이 지금 약간 오히려 열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차지하고 나니까 이 돌이 뭐 두터움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데 들여다보고 뭐 예를 들면 걸치고 이런 식으로 둬서 이 상변 쪽을 키워가는 동안 흙은 그냥 타개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근데 신진서 선수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 장면이라는 걸 아는 거죠. 네. 사실은 일감으로는 이쪽을 두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신진서 선수는 글쎄요, 지금 3-3 들어가는 걸 고민합니까? 이렇게만 받아주면 이건 너무 큰 이득을 봤어요. 문제는 백이 차단을 하는 경우인데 밀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흙이 되는 싸움인데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붙여서 연결하는 이 뒷맛이 있기 때문에 흙도 바로 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도 6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곧 초읽기에 몰릴 것 같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속기에 굉장히 능하고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 공격을 잘하고요. 네. 이제 본인이 초읽기에 몰렸을 때도 뭔가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대가 한돌이에요. 이거 뭐 제한 시간도 거의 쓰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렇죠. 시간 공격은 오히려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와의 대국과 좀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신진서 선수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죠. 사람과 대국하는 것보다는 약간 더 좀 압박감을 받는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탑5 선수들이 나와서 1대1로 대결을 했잖아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5명의 선수가 상담을 해서 흔히 얘기하는 상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알파고가 나왔을 때도 중국 팀과 그렇게 상담기로 대국을 펼친 적이 있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중국 그 프로 기사들이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질 줄 아는 사람들처럼 보였거든요. 그냥 배운다는 느낌? 네. 웃기도 하고 약간 떠들기도 하면서 네. 이렇게 대국을 했는데 전 되게 진지하게 임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약간 이제 대화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둘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1대1로 둘 때랑은 사뭇 다른 네. 그런 모습이었고요. 저도 그 사진이나 그런 뉴스들을 봤었는데 사실은 호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선수들은 그래도 비교적 이제 이런 상담기를 했을 때 서로의 주장만 하지 않고 상대를 잘 이렇게 맞춰주면서 의견을 잘 이렇게 조율해 나가면서 두어오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동안. 네. 그랬기 때문에 또 상담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대1로는 어려우니까. 또 모르죠. 오늘 신진서 선수가 1대1 대결에서 승리를 거둬줘서. 이기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마지막 대국인데 네. 딱 이겨주면 좋겠어요. 예상대로 우변을 갔고요. 이제 3칸 벌림보다는 한 칸 줄였어요. 여기를 고민한 것 같아요. 한 칸 더 가느냐, 좀 두텁게 단단하게 두어 가느냐. 일단은 한 발 줄이면서 좀 더 단단하게 두었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한돌의 실력은 객관적인 전력, 그것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대국을 펼쳤을 때 두었던 그 알파고보다 이 한돌의 기력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알파고보다요? 그 당시 알파고보다 한돌의 기력이 더 높기 때문에 이 한돌을 이기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당시에도 사국 한 판 이겼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뭔가 인공지능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잘 찔렀던 바둑이었던 것 같고요. 네. 결국 내용도요. 대단한 거죠. 3패를 하면서 모두가 포기를 했었는데 네. 저 당시가 기억납니다만 2국을 질 때까지만 해도 3대2로 이기겠지 그랬거든요. 근데 3국을 딱 지는 순간 이거는 이기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네. 왜냐하면 대국 내용을 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돌은 정통파라서 뭔가 이렇게 잘 정돈이 돼 있는데 그때 네. 당시 알파고만 해도 좀 굉장히 뭔가 파격적이었죠. 네. 지금 한돌이 둔 이 한 칸 팀, 이것도 한돌의 기풍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환 자체가 이제 사람이라면 이 교환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왜 했을까요? 이 교환 자체가 손해가 없다. 오히려 활용이다. 이렇게 본 거겠죠. 일단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곳에 다가왔을 때 이 교환 돼 있는 게 악수라고 보고 이런 교환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한돌은 그냥 두텁게 처리가 된 거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흙이 오히려 중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까지 형세는 실리로만 본다면 신진서 선수가 해볼만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네. 바둑이 얇은 건 중앙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얇은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정돈이 되어 있죠. 문제는 역시 중앙이에요. 이 중앙이 어느 정도 시달리느냐. 한돌은 3-3을 안 파네요. 이 장면에서 3-3 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걸쳐서 두었고요. 이 아래쪽은 3-3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흑이. 그런데 한돌 생각은요, 그냥 막아서 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두면 그냥 이 정도 교환해놓고 끝내기를 당한 정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신진서 구단입니다. 네, 중반전 어떻게 진행될까요? 신진서 구단과 한돌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네, 프로탑5 대 한돌의 대결 최종국까지 왔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대국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형세는 미세한 가운데 대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한 칸 뛰고 받아주고 또 한돌이 3-3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네, 날짜를 걸쳐두고 이곳에 치받는 교환까지 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확실히 좀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기풍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최근에는 걸침보다 그냥 3-3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돌이 하나 걸쳐두고 3-3파는 또 새롭다기보다는 최근에 잘 안 나오는 수인데 한돌이 뒀어요. 지금은 이 눈에 보이는 집으로만 보면 네. 흑이 분명히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앙의 두터움, 그리고 이곳 흑 중앙의 엷음, 이곳의 어떤 백의 발전성, 이런 것들을 과연 한돌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나갈지,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어떤 식으로 타개를 해나갈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신진서 선수는 지금 저는 제 생각에는 네. 분명히 이 바둑은 해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신진서 선수가 상대가 역을 3-3 팠는데 생각을 하네요. 이런 좀 자리는 막는 자리를 네. 많이 두곤 하죠. 이런 거는 그냥 바로바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초읽기에 몰렸어요. 그렇죠. 이제 신진서 선수가 30초 3회로 대국에 임하게 됩니다. 네, 초읽기를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수순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장면에선 여기로 막아야 됩니다. 이제 귀에서는 백이 살아가지만 이런 식으로 호구 쳐서 두텁게 제압을 해서 흑이 불만이 없는 진행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별게 없다면 백은 여기 하나 막아두고요. 끊어서 강력하게 싸움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부분적인 전투만 놓고 보면 흑이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흑이 할만해요. 하지만 문제는 백돌이 점점 중앙 쪽으로 오면서 이 중앙 전체의 흑대마가 신경 쓰이거든요. 두 쪽을 놓고 저울질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한돌은 끊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신진서 선수가 상대방이 여기다 일자 뒀는데 이렇게 막을 순 없어요. 이거는 뭔가 너무 좀 물러난 기분이거든요. 위로 막는 건 실리로 많이 당하는 거죠? 네, 실리로도 많이 당하고 선우수가 다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곳을 막게 되면 백이 한 수 둬서 살려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끊는 약점을 안 지킨다면 흑의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막게 되면 여기는 약점이 바로 있기 때문에 한 수 지켜야 돼요. 이거는 유불리를 떠나서 굉장히 굴복이기 때문에 네. 신진서 선수가 용납을 못할 겁니다. 이렇게는.
네, 그냥 막아갖고 비슷한 의미고요. 여기서도 신진서 선수는 차단을 할 겁니다. 최강수로요. 이거는 전혀 겁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건. 흑 입장에서 뭐 두 점머리 두드려서 이제 뭐 처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흑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여길 끊어서 뭔가 백의 어떤 큰 그림, 이 중앙 쪽을 노려보는 이 큰 그림을 약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5번째 대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대국한 4번의 대국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가장 초반을 잘 짰다 이렇게 네. 평을 들었었는데 오늘 그리고 봐도 예. 또 이제 마지막 개가까지 간 유일한 대국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바둑까지 포함하면 이바둑이 가장 일단은 팽팽한 그런 바둑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가장 이길 가능성이 많겠군요. 네. 이제 재밌는 게 김지석 선수가 한 집반을 패했어요. 한 집반 패한 바둑을 마지막에 던졌거든요. 네. 그 이유가 한 집반을 패한 상황에서 한돌이 자기 집을 한 집 메웠어요. 그냥 안 둬도 되는 자리를 자기 집을 메운 겁니다. 그러니까 김지석 선수가 웬만하면 개가까지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좀 쑥스러워서 개가 못하고 그냥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있으면 반집 차이가 나는 거였어요. 한돌은 그러면 그쪽이 뭔가 좀 찝찝한 곳이었을까요? 이제 찝찝한 곳은 아니고 그냥 인공지능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부분인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네. 그거는 그렇죠. 그건 좀 뭔가 이상한 사용한 건데. 거죠. 네. 그래서 던졌다고 하는데요. 김지석 선수는 한돌이 후반에는 좀 봐주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히 더 났었는데 네. 봐준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정확한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두텁게 일관하는 것 같았다. 이런 흔히 알파고도 하는 네, 그런 거죠. 내용이었고요. 박정원 구단도 두 집반을 패했지만 실제로는 승부가 결정된 건 중반이 지나면서는 확실히 결정이 됐거든요. 네. 중후반에 들어갈 땐 역전의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대국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도 신진서 선수가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초반의 진행이 약간 불만이라고 봤는데 이 끝는 약간 임기응변 그리고 이곳을 하나 침투한 뒤 입구자 가는 수 저희는 한돌의 이 손 빼는 것에 감탄을 했지만 네. 실제 형세는 신진서 선수가 맞춰가고 있었고요. 결국 이제 이곳이 승부처가 됐습니다. 한돌 입장에서도 여기서 큰 손해를 보고 이 대마 공격에 올인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 한 칸을 띄어서 두었고요. 여기 사활 같은 경우는 흑이 먼저 여기를 젖혀가면요. 백이 늘면 붙여서 이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이제 부분적으로요. 이제 뻗는 수가 선수라고 생각될 수가 있지만 뻗을 때 흑이 여길 찝는 게 좋은 수예요. 이을 수가 없나요? 네, 이으면 자충이 되기 때문에 네. 이곳이 잡히고요. 그렇다면 젖혀갔을 때 한 칸 띄는 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 역시 여길 붙여가면 이 대마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 보강이 필요한 장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받는다면 중앙을 흑이 먼저 선점하게 되죠. 이거는 흑돌이 양분돼서 뭔가 위험해질 상황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한돌 입장에서는 여기를 받을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한가한 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를 받지 못하고 뭔가 중앙 쪽을 먼저 뭐 이렇게 거길 입구자 가세요?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예를 들면 지금 흑이 이 귀를 잡으러 가는 거는요. 네.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잡힙니다. 잡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받아두고 이렇게 해서 뭐이 돌이 잡히더라도 설사 잡히더라도 중앙을 봉쇄하게 되면 이거는 이 중앙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 귀는 잡혔지만 이게 사석 작전이 되는 겁니다. 이었는데요. 이은 것은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여기 젖힌 건 어떤 의미냐면 늘어서 받아주면 한 칸 띄어서 이 교환 자체로 이득이다. 아, 집으로도요? 네, 백이 한 수 지켜야 되는데 이 젖힘 교환 자체가 이득이다는 뜻이었고 그러자 한돌은 이어서 뒀어요. 이어서 둔 수는 흑이 뻗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역시 106점은 잡히지만 중앙을 봉쇄해서 이렇게 잡히게 되면 흑이 곤란하다 이런 뜻이고요. 역시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도 냉정하게 다시 중앙으로 향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교환은 글쎄요 큰 득은 아니지만 일단은 확실한 의미는 있죠. 그러니까 이 교환이 안 돼 있으면 입장에서요. 네, 이 교환이 안 돼 있다면 나중에 젖히면 뭐 백이 한 칸을 뛴다거나 늘어서 백의 수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교환을 해놓기 때문에 뻗게 되면 그냥 5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백이 살았죠. 이제 여기 중앙 두면요. 그러게요. 이거는 백세전도 상당히 요석이잖아요. 네, 이게 그냥 고스란히 잡히면 이거는 얘기가 안 되죠. 여기서 이렇게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전하게. R자로 뒀습니다. 네, 이게 한 발 더 가고 싶었던 이유가 여기 밭전자의 약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돌파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발 더 벌릴 수도 있었는데요. 여기 날일자 둔 거는 지금 이 밭전자 째는 것은 별것이 없다. 이 정도는 당해줘도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건 확실히 신진서 선수 좋은 흐름입니다. 일단 집을 빠르게 본다면요. 네. 이 두 곳을 합치면 흑은 계속해서 30집이 나고 있어요. 30집에 이 우변의 집이 바로 드네요. 네. 여기 밭전자 째지는 건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백이 이곳을 돌파한다고 해도 20집 정도 모양이에요. 그러면 쉬운 집이 나 있거든요. 쉬운 집인데 흑은 확정가가 50. 네. 뭐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내게 되면 10집. 여기 한 3집? 13집? 이곳에 10집, 23집. 우상에 7집이니까 30집이에요. 30집에 상변을 많이 봐줘도 10집입니다. 그럼 40집이죠. 네, 40집 대 쉬운 집이에요. 지금 집 차이가 흑이 10집은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앙의 열붐이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지금은 흑이 두터움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간접 보강이 됐거든요. 네. 역시 한돌도 아직 이 흑돌의 공격을 엿보는 겁니다. 근데 들여다보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렇게 본다면 신진서 선수 여기 날일자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맛은 좀 나쁘거든요. 뭔가 중앙의 뒷맛은 나빴지만 이렇게 양쪽에서 활용을 당할 거라면 여기도 선수로 당하고요. 이거 약간 우세를 의식한 수 같은데요. 오히려 차이가 좀 줄어들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이 날일자가. 그럼 아까처럼 눈목자로. 네, 한 발 더 갔다면 물론 위험 부담은 좀 있습니다. 상대가 이곳의 뒷맛을 노리는 어떤 변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변수는 사라졌지만 차이가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양쪽 당하는 게 이게 뭔가 기분이 나빠요. 이을 수밖에 없죠. 여기는 뭐
이거 막는 것은 요속이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넓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은 여기서 바로 돌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앙 쪽을 계속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중앙 흙의 얇음을요. 한돌. 큰 자리네요, 그 자리도. 한돌이 여기 날일자 둔 거는 네. 약간 계가가 끝났다, 계산서가 나왔다 이런 느낌으로도 보여요. 그 유명한 계산서 나온 네. 그런 수군요. 물론 부분적으로 굉장히 크고 좋은 자리이지만 뭔가 불안해지는 건 사실이네요. 네. 이제 여기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뭐 여기 하나 찝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해두고 이렇게 막고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는데요. 자, 30집에 이곳이 이것도 거의 한 30집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60집입니다. 흙집은 60집이고요. 100집은 20, 이렇게 한 23, 15집이니까 38, 46, 56, 60대 56. 10집 차이. 60대 56이니까 60대 56이면은 약간 범위 달라졌는데요? 부담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날짜가 약간 확실히 우세를 의식하고 둔수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백이 바둑이 우세하고 그 우세한 상황에서 이 바둑이 결정이 된다면 이건 정말 약간 무섭습니다, 한돌. 눈에 네. 보이지 않는 네. 집을 계산해두고 진행을 한 거거든요. 인공지능과의 대국에서 그동안 인류 프로기사들이 패배를 했던 패턴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뭔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아니면 조금이나마 유리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네. 보면 역전이 돼 있고요. 뭐 자세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뭔가 해볼 만한 형세처럼 보였는데 네. 조금씩 수가 진행될수록 약간 계산서 안에 들어있는 느낌? 지금 공격도 굉장히 적절한 게요. 이렇게 그냥 공격을 하면서 흙이 알기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약간 변칙적으로 뒀거든요. 이 교환만 해두고 백은 뭐 큰 자리를 둘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자리 맞고 굿자 두고 뭐 이런 데 따내고요. 이렇게 된다면 막았죠. 물론 흙은 여기 찌를 겁니다.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찔러서 받을 거고요. 근데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바둑을 잘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조롭게 되면 그 전에 뭐가 나죠? 네. 보통 다른 프로들과의 대국에서는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진행이라면 신진서 선수가 우세한 상황에서 단조롭게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세하지가 않아요. 전 우세라고 봤는데 이제 여기 밭전차 당하고 들여다보고 3점 딱 잡히니까 지금은 오히려 약간 덤이 부담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뭐 그냥 받아두겠죠, 백 입장에서. 좀 더 두텁게 붙여서 받아둘 것 같고요. 특별한 후속 수단이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의 자리고요. 결국은 이 자리를 둬야 되거든요.
이 자리를 두지 않으면 백이 돌파했을 때 흑이 여기 돌파한다고 해서 뭐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대단합니다. 신진서 선수는 그냥 받아주면 아마 형세가- 같이 느꼈을 거예요. 네, 덤이 부담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백의 선수성의 자리였거든요. 이곳에 입구자요. 이곳에 입구자 하는 게 선수성의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두지 않아 놓으니까 역으로 찔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돌은 이제 뭐 무슨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다 받아주고 있고요. 두텁게만 두고 있습니다. 네. 정말 두텁긴 두텁네요. 네, 호구 쳐서 두면 뻗겠다는 거고 이곳 백도를 두텁게 보강을 한 의미가 있고요. 또 흑으로 하여금 보강을 하라는 거죠. 뭐 공배 연결을 이렇게 하라는 뜻이고 그럼 그때는 뚫어갈 거예요. 뭔가 좀 변화를 만들고 있죠. 끼어 이어서. 그냥 받아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끼어 있는 게 좀 더 상대로 하여금 응수하기 까다롭긴 합니다. 이거는 만약 이렇게 한돌이 이기게 된다면 된다면요? 네, 정말 신진서 선수도 느끼는 게 많을 것 같고요. 이 기보를 보는 기사들도 많은 걸 느낄 것 같습니다. 어떤 전투다운 전투를 하지 않고 백이 여길 끊었어요. 전투하자고 끊은 겁니다. 그렇죠. 네, 전투를 하자고 끊었는데 실제로는 전투를 안 했고요. 그냥 사석으로 이용을 했어요. 사석으로 이용하고 분명히 유석으로 보였거든요. 네. 처음에. 사석으로 이용을 하고 정리를 하니까 윤곽이 드러났고요. 이제 한돌이 여기 호구 쳤는데 호구 친 수는 이제 흑이 이쪽 둘 때 여기 뚫는 수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중앙 쪽을 뭐 나와봤자 백이 먼저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뚫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이어두고 단수 칠 때 여길 뚫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전 궁금해요. 신진서 선수가 바둑을 어떻게 봤을지. 저는 신진서 선수의 우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날일자 둬도 저는 우세하다고 봤습니다. 이곳에 날일자를 두어도 이런 자리 활용을 당해도 뭐 이 정도로는 너무 요석을 잡았기 때문에 네. 우세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막상 이 자리 두고 형세를 보니까 덤이 부담됐거든요. 확실히 AYI 대국을 보면은 인간들이 바둑을 둘 때 끝까지 수익기를 하지 않는다는 뭔가 이렇겠지 하고 네. 두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내가 유리하겠지.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한돌은 그 정도로는 내가 유리한데? 그리고 아마 한돌은 한 발 더 갔다면, 신진서 선수가 한 발 더 갔다면 여기 뒷맛을 노렸을 겁니다. 그냥 다 집을 내주는 게 아니라 뭐 붙이고 끊는다든지 뭔가 흔들어가죠.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젖히면요 긴장 안 하는 프로는 없어요. 모든 프로는 다 긴장을 하는데 근데 한돌은 신진서인지 모를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모르고 긴장도 안 되고요. 그냥 여기 이어서 이렇게 봤습니까? 끊어요.
끊어도 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젖히는 수가 선수로 듣고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차피 끊기고 단수치고 있는 것은 끊어두고 한 점이 축으로 잡혀서 별다른 수가 네. 없다. 이렇게 되면 네, 거기를 뚫어 보더라도 나가서요. 이렇게 두고 여기 이제 막으면은 젖혀서 넘어가는 수는 생깁니다. 단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수치고 여기 두는 게 노림인데 역시 축으로 잡혀서요. 뭐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선수가 대국을 해서 뭐 누가 이기든 이런 식의 내용은 잘 안 나와요. 신진서 선수가 뭐 흑이고 박정환 선수가 백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뭐 같아요. 타협 된 다음에 결말이 지어지기보단 어딘가 한 곳에서 불꽃이 튀기고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뭐 유리한 건 둘째치고 네, 만약에 불리하다면 네, 무조건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기자잖아요. 그렇죠. 그 심지어는 유리할 때도 하고요. 네. 일단 역시 두 점은 가볍기 때문에 두 점은 그냥 내어줬고요. 집 차이가 날 겁니다. 세어보면 여기 30집에서 조금 늘었네요. 35집이 되고요. 좌상 좌 합치면 35. 두 점 잡아서 산다고 보면 5집이니까 40. 55집 정도예요, 흑집은. 흑집이 55인데 100집이 이곳 아래쪽이 20집, 여기 27, 이곳이 15. 그럼 42. 중앙이 거의 10집 가깝게 나거든요. 52. 여기 5집은 최소 나 있으니까 57은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집이 55집이었잖아요. 55대 그러니까 반면 승부가 된 거예요, 지금. 100도 55은 나고 흑도 55 정도인데 그럼 7집 반이라는 네. 덤을 어디서 찾을까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100이 먼저 두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도 거의 서로 비슷비슷한 집이 될 텐데요. 일단 뻗는 수는 좋은 수로 보입니다. 단수 치고 있는 것은 흑이 100이 이렇게 살려나오는 수가 있었을 텐데 네. 뻗어서 한 점을 제압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백돌은 살려나오기는 힘들죠. 여기서도 뭐 이거 늘어서 또 두는 게 있나요? 패인가요? 네, 이렇게 되면 패인데 뭐 그런 거 할 생각 없어요, 지금 한돌. 여기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가장 뒷맛이 나쁜 상변을 지켜두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럼 뭐 반면으로는 흑이 남길 것 같은데요. 덤이 역시 좀 부담이 돼요. 흑집은 60집. 지금 중앙 쪽이 조금 불어나서 60집 네. 정도 나고요. 100집은 20, 30, 45, 55. 100집도 똑같이 60집 납니다.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네. 좀 전보다. 그러니까 흑 차례고 뭔가 흑이 먼저 끝내기를 하면 반면으로는 흑이 이길 수도 있는데요. 덤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알파고 때도 좀 그랬죠. 알파고 나왔을 때 비슷했죠. 이런 네. 느낌을 받았죠. 알파고 나왔을 때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알파고가 승리를 가져간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그러니까 기사들로서는 하다가 네. 지는 대국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이거 날카로웠습니다. 두 집 득봤어요. 여기 하나 찝어뒀으면 여기까지 백이 권리였거든요. 물론 이곳에 뒷맛이 있으니까 당장은 안 둬요. 그런데 흑이 중앙에 끝내기가 이런 식으로 정리되면 결국은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두 집이 나는 거였는데 지금 역으로 여길 둬버리니까 집으로 득을 보려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건 좀 맛이 나쁘거든요. 이런데 입구자 가고 이제 득보다 실이 맞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한 발 늦춰받았고요. 두 집 득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20집을 봤었던 집이 이렇게 되면 19집이 나는 겁니다. 거기 그 자리가 또 좋습니까? 끝내기로 좋은 자리네요. 막을 수가 없다. 또 묘수가 나왔습니까? 단순하게 흑이 이렇게 받으면 나가고 단수 쳐서 패를 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렇게 바깥에서 막으면 그냥 젖혀가서 다시 수를 내겠다. 이런 뜻이고 그냥 단수 치는 건 이 정도는 득봤다. 날카로운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뭔가 신진서 선수도 상대방의 약간 찜찜한 자리를 두어가면서 이른바 승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받아주면 자체로 집으로 이득이고요. 여기서 강수라면 단수 쳐야 돼요. 단수 치면 따내고 여기를 젖혀서 뒷맛을 노리는 건데요. 이으면 수는 안 되는데요. 그럼 집으로 손해잖아요. 네, 이게 수가 안 되면 집으로는 많이 손해입니다. 신진서 선수 생각은 패감 공작이다. 그쪽에서 패가 났을 때 네. 중앙을 패감으로 쓰겠다. 네, 이 교환이 패감 네. 공작이 된다. 지금 패는 어떻게 나냐면요. 여기를 젖히고 이곳을 끊어서 이런 패가 나거든요. 근데 또 손을 빼잖아요. 상대를 안 해주네요. 네, 여기 이거 너무 악순데요. 이거 실수했습니다. 이건 확실히 실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윤수는 여기 받으라는 뜻이고요.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흑으로 하여금 여기를 받아달라는 뜻이고, 그럼 중앙에 이제 아예 뒷맛이 사라졌죠. 제가 10집 봤던 이 중앙집이 16집이 나오고 있어요. 그 자리는 선수 교환이고요.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 중앙의 뒷맛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차이가 이제 보통의
바둑에서 이 미세하거나 약간 지는 바둑이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냥 평범한 끝내기를 하면 뭐 한 집반이든 두 집반이든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는 수를 두는 겁니다. 그때 상대가 정확하게 응수를 하면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도 여기 들여다봤는데 받으면 무난했는데요. 한돌은 지금 여기선 또 안 받았어요. 근데 여기 너무 큰데요. 이 한 점 잡는 거 너무 크죠. 이거 이제는 정말 정밀하게 개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미는 수는 선수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도 선수고 붙여져 있고 따내고 여기 입구자 가고요. 아, 그 자리도 크군요. 네.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뭐 이 정도로 해두고 형세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흑이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집을 세워본다면 이곳 좌상 쪽 집이 34집 16집이니까 44집 쉬운 집 나고요. 12집 62, 64, 66, 70집이 났습니다. 흑집은 70집이 네. 났고요.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는데 100집을 보겠습니다. 100집도 늘었을 것 같아요. 20, 32, 35, 46, 52, 55, 56, 58, 61, 62, 64, 66, 68, 70. 반면으로는 여전히 비슷하네요. 네, 흑집이 이런 집이었고 100집도 이런 집 네. 정도 나기 때문에 결국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만 또 그 와중에 한돌이 날카로운 교환도 했어요. 여기 끊기기 전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끊기기 전에 이 교환을 하나 해뒀습니다. 이 교환 해두니까 호구로 받는 게 가능해졌죠. 이곳을요. 이 교환을 미리 해두지 않았다면 호구 치면 역으로 흑이 단수를 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호구가 안 되고 이어야 되는데 네. 이곳이 이어지면 약간 나중에 끝내기로 당할 여지도 생겨요. 정확한 수순이었네요. 네, 정확하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데 역끝내기 하는 게 큽니까? 여기 밭전자를 보면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두고 차라리 여기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두지 않았다면 이렇게 끝내기를 당하는 자리였는데 역으로 밀어가서 끝내기 했고요. 백도 받을 수는 있지만 안 받을 겁니다. 여기 입구자 갈 거예요. 비마 달리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흑도 받아야 되고, 네, 이것도 선수 교환이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 밀고 결국 이렇게 되는 자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덤이 안 나오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들여다본 걸로 일단은 맞고 버텼으면 어땠을까? 여기 워낙 크니까요. 우변 돌파당한 게 워낙 크니까 들여다봐서 중앙을 확실하게 지켜놓은 수로는 그래도 집으로 버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백은 이렇게 또 붙여서 하는 끝내기가 좋네요. 깔끔하게 선수로 정리가 되죠. 정확히 20집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큰 자리라면
네, 역시 아래쪽 붙여서 정리를 하고 이 자리 하나 밀어두고 찝어두고 이런 자리 받는 게 가장 크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변화의 여지가 있을 만한 것도 없는데요. 네. 여기 또 그냥 찝었어요. 붙여서 두는 게 조금 더 이득이었는데, 단순히 변화를 주지 않네요. 네. 일단, 차이는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백이 이제 찝어놓은 교환이 약간 악수라서 차이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역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정리가 되면요. 여기도 흙이 보강이 2번 필요해요. 이게 다 집이면 좋겠지만 결국 공배가 다 채워졌을 때 뭐 이런 식으로 1번, 2번 보강을 해야지만 수가 안 납니다. 네. 그럼 집 차이가 조금 더 나고요. 네. 두텁게 두네요, 그냥. 분명히 해볼만 하다, 이렇게 느낀 장면이 있었을 텐데, 신진서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는 불리한 상황이 지속됐어요. 계속 세어보고 있지만 뭐 이른 집 대 이른 집이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결국 반면 승부 정도겠죠? 신진서 선수의 국후 감상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잘 싸웠는데 아쉽게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내 대국보다 네. 오늘의 대국이 가장 만만치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일단 마지막까지 3-3 들어가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이런 게 바로 신진서 구단의 스타일인데요. 네. 일단 뭐 큰 사고 안 나게만 받고 있어요. 한돌은 여기까지 한번 막아서 좀 찝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면요. 젖혀 있고 백이 받고 이러면 18집이 났네요. 근데 아직도 약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3은 좋은 승부 호흡인데요. 일단 손을 돌려서 이 자리도 큽니다. 여기도 백이 보강해야 돼요. 보강을 하지 않는다고 큰 수가 나진 않지만 이렇게 당하기 때문에 선수로요. 백이 보강했고요. 근데 해볼 때가 너무 없습니다. 너무 다뒀죠? 너무 두텁고 네. 다 결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제 형세를 신진서 구단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네. 그냥 젖혀 이어서 덱으로 하여금 그래도 가장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자리를 찔러가고 있고요. 일단 한돌의 기량은 정말 굉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점점 많은 계달을
개발을 하다 네. 보면 뭐 전 세계 인공지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런 날이 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공지능 최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절에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절에 같은 경우는 중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정말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계속 뭐 돌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돌려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죠. 네. 중국 선수들이 초반전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제 절에가 알려주는 수법들을 이제 본인의 초반에 구사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 인공지능마다 이제 장점이 다 있는데 제가 듣기로 이 절의 장점이 초반이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세다고. 네. 그러니까 절에와 프로기사, 정상급 프로기사가 2점의 대국을 한 기보도 있어요, 실제로. 아, 정상급 네, 프로기사가요? 그때 시에라오 선수가 절에와 2점의 대국을 했었고요. 그 정도로 실력이 굉장하고 그런 인공지능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중국팀이 확실히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한돌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기력이 계속해서 세진다면 우리나라 선수들도 실제적인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례로 한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게임 바둑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누구나 한 게임 바둑에 들어가서 대국 신청을 해서 대국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네, 레벨에 맞춰서 한도를 실력을 지정할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대국 후에도 승패착을 알려준다고 하고요. 지금 대국이 끝났나요? 네, 지금 현장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 네. 아, 신진서 선수가 아마 패배를 인정한 것 같죠? 네,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네, 결국 한돌 100불개 승을 거둡니다. 네, 한돌의 실력이 뭐 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이렇게 뭔가 최강의 프로 기사를 압박한다는 것 자체가 네. 참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고 제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손 빼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오늘 대국처럼 이런 어떤 뭔가 불이 일 듯한 전투 초입 단계에서 갑자기 손을 돌리는 건 처음 봤고요. 근데 그 선택이 전혀 나쁘지 않았고 또한 이 요석이 잡혀서 신진서 선수가 분명히 우세한 것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한돌의 계산에 이미 다 들어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한돌은 이미 다 끝났는데 네.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이제, 무서운 것 네, 같아요. 신진서 선수도 더 강하게 들 수 있었는데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하고 두었던 수가 결정적으로는 좀 패착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최종국까지 신진서 구단이 패배를 하면서 프로 기사들이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국의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네.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한국의 알파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한국의 알파고 한돌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서 네. 한국 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돌의 발전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꼭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중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